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입니다. 동영상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서초구가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려는 건데요. 어르신들의 크리에이터 도전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면접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니어 크리에이터를 뽑는 오디션에 참가한 겁니다.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면접관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어르신이지만 평가를 받는다는 건 여전히 떨리는 일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도 면접하는 게 떨리네요, 솔직히. 어떻게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금은 좀 커트라인은 넘은 것 같은, 모르죠, 뭐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니까. 발성과 아나운싱, 카메라 테스트도 통과해야 할 관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되면 만들 콘텐츠 구상까지 모두 마친 참가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시니어 분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못해가지고 소외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유튜브로 교육을 해서 그분들한테 세상과 다리를 연결해드리고 싶어서. 합격한 어르신들은 서초구가 운영하는 온라인 영상 채널 할마알바 이야기 멤버로 활동합니다. 채널은 추억의 뮤직박스, 토크쇼, 어학강좌 등 테마별로 꾸며져 있는데 구독자만 3,600여 명에 이릅니다. 지역사회 소식이라든지 또 같은 시니어 간의 그런 소통의 창구로서 이런 유튜브를 활용해서 그 영상을 만들고 직접 만들고 올림으로써 또 같이 또 그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구청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선발된 시니어 크리에이터 10명은 콘텐츠 제작 기초 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반려견을 키운다면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동물 등록인데요. 구청이나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쉽게 할 수 있지만 등록된 반려견 비율은 제도 시행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2개월이 넘은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등록해야 하는 제도, 동물등록제. 무분별한 반려동물 유기와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칩을 반려견 피부 안쪽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인식표를 이용하는 외장형 방식으로 나뉘는데 구청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기준 약 4만 원의 등록 비용이 들지만 대부분 자치구에서 비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 같은 경우에는 소중한 우리 반려견,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저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병원에 가셔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쉽게 동물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시행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실제 등록 비율은 38%에 머무는 수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약 602만 마리로 추정되는 반려견 가운데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약 232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등록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내장형 칩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 부작용에 대한 견주의 우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장 칩을 통한 동물 등록은 이미 해외 30여 개 국가에서도 의무화될 정도로 일반적인 만큼 부작용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이후로 내장칩 때문에 문제가 된 케이스는 전혀 없고, 특히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 보고된 것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올해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도 강화됩니다. 공원과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 등록 여부와 인식표, 목줄 착용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9월까지는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요. 10월부터는 이제 서초구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말까지 운영되는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도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6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반려견 소유주와 주소, 연락처가 바뀌거나 중성화 등의 변동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꼼꼼하게 지도하기 어려워졌는데요. 문제는 가정마다 다른 학습 여건만큼 교육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인공지능 선생님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학생이 화면에 나오는 국어 수업을 듣습니다. 곧이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풉니다. 수업을 듣는 곳은 학교도 학원도 아닌 집. 코로나19로 학교에서 수업 듣는 시간이 줄었지만 매일 1시간씩 집에서 수업을 들으며 부족한 내용을 익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은 저 기기로 한 번 더 들을 수 있고 문제도 풀고 틀린 거는 다시 오답 노트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AI 스마트 스쿨링은 서초구에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층과 일반 취약가정 중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AI 스마트 스쿨링 기기가 주어집니다. 기기는 학생의 문제풀이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퇴직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서리풀쌤이 멘토로 활동하며 학습을 도와주고 진로에 대한 조언과 정서 상담도 진행합니다. 서초 AI 스마트 스쿨링을 통해 코로나로 부족해진 학교 학습 공백을 메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40점 맞았던 학생이 5개월 기간 동안에 84점까지 성적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 정답률이 75%, 그리고 학습 참여율도 72%에 이르러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서초구 AI 스마트 스쿨링에는 지금까지 저소득층, 일반 취약가정 초중등학생 615명이 참여했습니다. 뇌를 자극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소리나 영상을 ASMR이라고 합니다. 악기를 만드는 소리부터 문화재 속에 담긴 소리까지 답답한 일상을 잠시 잊게 해주는 소리들은 코로나 시대 또 다른 힐링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막을 뚫고 울려 퍼지는 이 소리의 주인공은 바이올린입니다. 현악기와 관악기는 물론 국악기까지 다양한 악기만큼 소리도 각양각색입니다. 소리로 뇌를 자극해서 심리적 안정을 돕는 이른바 ASMR 콘텐츠입니다. 악기사 장인들의 악기 수리와 제작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이 제작한 이 영상은 서울 악기거리와 더불어 숨은 악기 장인들을 대중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주자가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진짜 악기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 또한 아름답다. 마치 빗소리처럼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뽕잎을 갉아먹는 누에들. 하얀 누에고치는 장인의 손을 거쳐 기나긴 실이 되고 한 필의 명주로 재탄생합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만든 명주 짜기 영상은 8월 기준 조회수 290만 회를 넘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고택의 바람소리와 해변가 자갈소리 등 자연이 선사하는 소리도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문자로 이해하거나 어떤 삶에서 문화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미디어와 콘텐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문화유산을 좀 더 바라보고 좀 체험할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ASMR로 담아낸 장인 정신과 전통 문화유산. 팬데믹으로 지친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자영업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병원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는 민간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최대 17,000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중단되면서 민간병원을 찾아야 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민간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은 주민은 6,800여 명,
지원 금액은 1억여 원에 이릅니다. 인사이드 서초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